집사의 직업은 그림 그리는 화가랍니다. 이 녀석이 오늘 그림의 모델이라는데요. 집중력을 발휘하는 집사. 빨리 그려줄게. 알았지? 가만히.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냥이들의 매력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루미까지. 그래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어딘가 싶네요. 깡이. 너야 도저히 못 그리겠다. 이게 뭐냐 이게? 오늘 스케치는 여기서 끝. 깡이야, 만나서 반가워. 화가 집사 모델 서주기 힘들다옹. 손님, 들어오세요. 모델료로 만난 간식을 제공하는 집사. 그런데 냥이가 또 있었네요. 간식 냄새에 이끌려온 이 녀석은 요 고양이가 달리고요. 달리? 우리가 아는 그 화가 달리요? 신나는 사냥놀이 시간. 그런데 집안에도 고양이들이 있네요. 집사님 지휘 솜씨가 대단합니다. 창문 바라보는 게 나오고 싶은 게 아니라 TV 보는 느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이다, 냥. 놀아줄게. 놀아. 이쁜이들. 실내 냥이들에겐 진짜 낚싯대로 만든 장난감을 흔들어주는 집사. 그런데 집안에 고양이들이 더 많네요. 이 친구는 고갱입니다. 고갱. 그리고 이 친구는 세자입니다. 특히 장기는 공물어오기. 이 친구는 드가입니다. 만성 비염이 좀 있어요. 경자, 드가, 세잔, 앤디, 미로, 고갱. 이렇게 6마리. 6마리 모두 화가 이름이네요. 경자 같은 경우에는 청경자 그림. 그런 느낌. 미로는 미로. 작가 미로 그림이 그 삼색이니까 미로. 느낌대로 한 거예요. 그냥. 숨 돌릴 틈도 없이 찾아온 냥이들의 식사 시간. 메뉴는 녀석들이 좋아하는 닭가슴살인데요. 입도 많으니 새 덩이는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이쿠, 드가야, 아직 삶아지지도 않았어. 아무래도 이게 저 고기니까 단백질 보충하고 잘 먹이고는 싶은데 먹어주면 고마운 거죠. 집사의 평소 주식은 라면 아니면 빵. 하지만 양이들에게는 꼭 몸에 좋은 것만, 그것도 하나하나 손질해 먹인다는 집사.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드가가 싱크대로 폴쩍. 아가씨 다 됐습니다. 이제 좀만 기다려. 이거 지금 금방 할게. 아, 닭고기는 못 참지. 나 이거 하나 가져가. 끈질긴 앞발질에 결국 먼저 맛보기 성공. 드가 너 배고팠구나. 이쁜이들 가자. 일로 와. 이쁜이들. 일로 와. 일로 와. 그런데 다른 녀석들은 집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고, 싸우지도 않고 잘 나눠 먹습니다. 집사는 녀석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답니다. 달리. 깡이. 녀석들 마실 나갔나 본데요. 그런데 양이. 여기다 줄게. 여기다. 설마 고양이 또 있는 건가요? 먹고 여기다가. 정말이네요. 양이 반가워. 꽁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꽁이 안녕? 그런데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있거든요. 처마밑을 좋아하는 마네도 있고 겁이 좀 많은 치즈도 있답니다. 총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안에 실내 6마리, 이렇게 밖에 6마리, 이렇게 12친구 있습니다. 12마리요? 정말 대단한 건 모두 중성화까지 완료했다는 것. 고양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본래는 그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큰 개를. 큰 개가 한 12, 3년 정도 살았거든요. 작년 한 4월쯤에 4월 8일 날 조직의 달을 건넜어요. 그냥 형제 같고 제 분신 같고 그랬었어요. 그냥 한 24시간 같이 있었으니까. 한동안 손에서 그림을 놓을 정도로 찰리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답니다. 저는 이제 멘붕 상태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죽고 나가지고선
고양이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그 자리로. 요 창고가 원래 열려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거지? 또 데리고 왔어. 아유. 어느 날 갑자기 찰리가 지내던 공간을 들어온 양이들. 그런데 어미들이 새끼들을 놓고 가버려 얼떨결에 집사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둘 모인 양이들은 집사의 가족이 됐습니다. 덕분에 찰리를 잃은 슬픔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찰리가 준 선물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양이들 중에서도 깡이가 유독 애틋하다는 집사. 손님, 기분 좀 좋으세요? 어때? 녀석이 바로 집사 생의 첫 고양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자. 고양이를 만져본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쓰다듬어 본 양이가 바로 깡이. 매일 한 번씩 녀석과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닌다는데요. 깡이 녀석은 영역 표시하느라 바쁘네요. 집사는 깡이나 다른 양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푹 빠질 줄은 몰랐답니다. 강아지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랑만 제가 잘 맞는다 싶었죠. 그랬는데 고양이를 알고 나니까 고양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주변에 고양이가 엄청 많고 비싼 고양이도 많고. 그래서 이웃이 키우는 양이들까지 잘 챙겨준다는 집사. 산책을 마치고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기계 소리. 집사가 나무를 잘라 무언가 만들고 있는데요.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완성 후 곧장 실내에 설치해 보는데 양이들의 방묘문이었군요. 이제 고양이들이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거 타고. 그러면 일단은 이쪽은 안전한 거죠. 집사야 고생했다옹. 사실 실내 양이가 쓰는 구조물도 대부분 집사 작품. 제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 이거 만들려고 밑에 나왔나 보다. 이번엔 청소 시간. 매일 절대 잊지 않고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먼지 하나 안 보이게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하는데요. 집사가 유독 청결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애들하고 접촉을 제가 최대한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범백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무지개다리 건너는 고양이가 한 8마리 정도 돼요. 괜찮아. 빨리 치료해야 돼. 얌전하게 있어야 빨리 치료돼. 올해 1월 실내냥 마당냥 할 것 없이 집단으로 범백에 걸렸답니다. 드가도 사경을 헤매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이제 건강을 회복한 드가. 그래도 집사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루 2, 3회씩 호흡기 치료기로 약을 쐬어준다는데요. 집사는 양이들이 아프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녀석들에 대한 정성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드가 수고했어. 드가 집사야 코가 뻥 뚫렸다옹. 안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거는 항생제, 턱드름 제거제, 반창 있고. 동물병원인가요? 일일이 다 병원 가서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 가면은 병원 가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해주고 급한 거 아니면 제가 하려고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당냥이들 건강도 늘 신경 쓴답니다. 구내염이 있다는 마네와 꽁이. 녀석들이 거부감 없이 약을 잘 먹도록 향이 강한 생선 간식에 섞어준다는 집사. 그런데 이때 이게 무슨 소리죠? 달리와 처음 보는 고양인데요. 서로 목소리 크기 대결이라도 하듯 소리를 높입니다. 구름에 결국 집사가 중재에 나섭니다. 달리야. 왜 그래 왜? 친하게 지내. 원래는 구름이랑 달리랑 맨날 싸웠거든요. 여기서 달리가 온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5개월 됐나? 달리랑 사이가 안 좋죠.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하루가 저물고
12냥이네도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아, 우리 잘 시간이다. 이제야 화가 본업에 집중하는 집사. 뭘 그리시나 봤더니 아하, 역시나 고양이를 그리시네요. 이 친구는 누구예요? 친구 깡이요. 그런데 원래부터 고양이를 그렸던 건 아니라는 것. 사회적인 거나 아니면은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고양이를 키우면서 제 인생도 바뀌고 네, 작업 성향도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뀐 건 그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고. 저도 성격도 제가 좀 그러니까 우울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고양이를 만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자꾸 소통하게 되고 모든 게 좀 바뀌었어요. 성격도 좀 밝아지고. 그래서 12마리 냥이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집사는 참 행복하답니다. 손님 한 바퀴 도실까요, 손님? 아침마다 열린다는 집사의 뷰티 살롱. 첫 번째 손님은 드갑니다. 이때 느낌이 어렸을 때 그 뭐지 마루에서 아버지가 기파주던 그런 생각 나거든요. 따뜻한 그 마루에서 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빠 같은 집사의 집중 관리를 기다리는 고객이 많답니다. 고객 기다려 고객. 잠시만요. 손님들 잠시만요. 자기 차례가 오자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고객. 하이, 나부터 빨리 해주라. 자, 먼저 기본 중에 기본 빗질부터. 손님 얌전히 계실게요, 손님. 축하할까? 그리고 치카치카 양치까지. 어머, 이대 고양이들 양치도 정말 잘하는데요.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집사의 어머니. 그렇죠. 어머머머머머 웬일이니 얘가? 집사 덕에 어머니도 냥이들에게 푹 빠졌다고. 성격 많이 바뀌었죠. 아들분이요? 네. 정을 주고 사랑 주고 이러니까 밝아졌고 있는. 으쓱으쓱, 우리도 뿌듯하다옹. 가족들과도 더 살가워졌다는 집사. 너희 정말 복덩이구나. 어머니 얼굴에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이 소리의 주인공들. 역시 구름이와 달리입니다. 너희 오늘도 싸우니? 두 녀석을 가만히 지켜보던 깡이가 출동합니다. 싸우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깡이 왔다옹. 조용하자옹.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옆집에서 제 집 마당처럼 노는 달리. 한참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걸음을 멈칫합니다. 왜 그러니 달리야? 오, 깡이가 나와 있었네요. 눈 한 번 안 깜빡이고 달리를 쳐다보는 깡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달리야, 너 왜 그러고 앉아 있는 거니? 마치 얼음땡놀이라도 하듯 꼼짝도 안 하는 두 녀석. 결국 달리가 후진합니다. 달리가 항상 저 한쪽에 찌그러져 있거나 네, 멀리서 지켜만 볼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네,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게. 집사와 12마리 고양이들을 만나러 오늘은 미아옹철이 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집 들어오자마자 여기 고양이들 많이 보이네요, 여기저기. 아, 네. 뿅철 격하게 환영한다옹. 이야. 미아옹철의 눈길을 끈 것은 아니 이거는 네.
진짜 캣타워입니다. 사람들 요새 고민 많이 하잖아요. 캣테리어여가지고 사람하고 고양이가 함께 쓰는 가구. 아, 네네. 이미 여기 있네요. 수직 공간에서 수직 공간으로 연결되는 이 동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아, 얘네들 움직임을 보고 네.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동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이 다닐 만한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사 칭찬합니다. 캣타워는 깡이가 제일 좋아한대요. 이번엔 실내냥들과 집안 환경을 확인할 차례. 또 앞에 문까지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해줬는데.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게 해주신 거죠. 네. 야, 근데 여기도 말할 거 없이 동선 너무 좋고 네. 아이들이 또 안 싸우고 올라가서 한 자리씩 다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돼 있어서 야, 환경 여기도 너무 잘 해두셨네요. 아, 이거 찍혀도 되나? 이거 좋죠. 애들이 특성이 다 달라요. 그쵸. 입맛이 다 네. 같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가끔씩 어떨 때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아이들 특성 정리해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원래 직업이 화가가 맞으신가요? 오히려 약간 고양이 아, 행동 전문가 같으신데. 그래도 집사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화장실이 다 모여 있어요. 게다가 화장실도 또 이쪽에도 안에도 이렇게 분리를 해두셔가지고 좋네요. 이렇게까지 실내랑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신경 써서 뭔가 해두신 분은 처음이에요. 냥이들의 사생활 보호까지 완벽하답니다. 공간 배치하시는 거랑 아이들 개체 특성 분석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랑 보통 이럴 때 그 말을 쓰더라고요. 천재과. 되게 우리 집사가 복덩이다. 이 와중에도 싸우고 있는 두 녀석. 오, 대치 상황이네. 고양이는 저쪽 이웃집 마당냥인데. 아, 지금 영역제 서로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좀 싸움이 자주자주 일어나나요? 네, 거의 일상. 거의 일상. 약간 말싸움만 하는 네, 스타일들. 그것도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얘네들은 엄청 시끄럽게만 하고. 두 고양이 다 겁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에잉? 달리 구름이가 겁쟁이라고요? 맨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데 녀석들이 어째서 겁이 많은 건가요? 왜냐면 이게 서로 영역 주장은 해야겠는데 진짜로 좀 힘 있는 애들은 네. 직접적으로 몸으로 공격을 네, 네, 하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싸웠을 때 손해볼 게 많으니까 계속 그냥 눈 마주치면서 막 말싸움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싸우지도 못하고 네.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자동차 지나가거나 네. 낯선 사람 오면 그때 네. 마침 그 기회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그냥 자기 의견만 네. 얘기하는 거군요. 탈리야, 왜 그래 왜? 친하게 지내. 말려줘서 진짜 고맙다냥. 그런데 깡이만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를 낮추던 두 녀석. 대체 왜 깡이 앞에선 조용해질까요? 여러 마리 고양이들 중에 최강자 고양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최강자 고양이가 나타나면 모든 상황은 정리돼요. 끝나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뭔가 관심을 끌었을 때 최강자한테는 그냥 한 번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네. 자기들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상황 딱 끝나요. 아, 네. 깡이는 애들하고 저런 소리에서 안 내더라고요. 진짜 최강자들은 말싸움 안 합니다.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쩐지 깡이가 이 구역 대장고양이였군요. 달리가 금세 뒷걸음질 치던 이유가 있었네요. 달리랑 구름이 네. 맨날 싸우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왔었나요? 구름이가 먼저 있었죠. 그러다 이제 깡이가 상주하면서 구름이는 버티지 못하고
이제 나가게 되고 이 친구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아 근데 그게 딱 이 고양이 세계에서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는 또 어떤 애가 밀려나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걱정은 요즘 달리가 깡이를 피해 집 밖으로 돈다는 겁니다. 달리랑 깡이를 친하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이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집사가 냥이들과 노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장난감에 집중하는 깡이 옆에 달리도 다가와 집사와 함께 노는데 이때만큼은 사이좋은 거 아닌가요? 놀이를 할 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놀러주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아, 네. 오히려 깡이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아, 제가 나의 시간을 뺏어갔어라고. 좀 같이 놀다 보면 친해질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같이 놀 때 사실은 하나를 가지고 나눠 노는 것보다는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아. 흔들어 주시는 게 자, 그럼 제대로 노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거기에서 이거는 이쪽 위에서 놀아주시고 아, 다른 이걸로 공간에서? 네. 여기 좋아요. 위치 네. 좋아요. 저부터. 오 어, 그쪽에 놀아주시고 한쪽은 여기 아래에서 둘이 약간 단 차이가 있잖아요. 아, 처음에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덜 신경 쓸 수 있어요. 아, 이 시멘트 바닥 공간만 평면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막 쪼개서 놔봤자 결국 한 아, 공간에 있는 건데 지형지물이 있어서 옆이 잘 안 보이니까 아, 네. 여기서 분리된 공간으로 느껴지겠구나. 특히 대장량이 깡이에게는 집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 이제 이 시간차로 놀 수가 있어요. 네. 계속 흔들어야 되는 게 그쵸. 아니라 네. 치논다는 개념이 네. 다 같이 양쪽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공해서 그냥 가면 그 틈에 좀 얘랑 놀아주고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놀았다 싶으면 다시 가져와서 또 놀고 네, 놀아주는 것도 어렵다. 잘하실 수 있어요.